어벤져스가 이제 본청에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본부세관 다 구성이 됐는데, 제가 이제 어벤져스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두 가지 뜻이 있더라고. 첫 번째는 복수자고, 두 번째는 이제 다 아는 그 영화에 나오는 어벤져스. 어벤져스 영화가 뭘 의미하느냐? 뭐 악의 무리를 물리치는 그 영웅들의 집합, 예를 들면 그게 이제 어벤져스니까, 혁신 어벤져스가 그 우리의 그 낡은 거를 타파하고 관세청이 더 나아가는데 일조하는 그런 이제 조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혁신 적극 행정에 대한 세관장님의 철학이 궁금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제 혁신이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나왔지. 혁신이 이제 적극 행정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적극 행정하는 말이 나오는데, 누구나 다 아는 거지만 내 생각에는 이제 혁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혁신이 뭐냐, 적극 행정이 뭐냐, 어떻게 할 것인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정작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걸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목적의식이 잘 이야기되는 것 같지는 않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우선은 혁신이나 적극행정을 진짜 잘하기 위해서는 이걸 왜 우리가 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이 정말 중요해요. 내가 볼 때는. 왜 우리가 혁신을 해야 되고 적극행정을 해야 되느냐. 내 생각에는 이제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이제 봉사자예요. 그런 이제 공무원으로서 국민과 국가에 대해서 공적 서비스를 잘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많지. 국가에서 공무원들에게 요구하는 거, 또 국민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엄청나게 많아. 양적으로도 많고 질적으로도 더 높은 품질의 공적 서비스를 원한단 말이지. 그뿐만 아니야. 또 우리 주위 환경이 너무 많이 변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하고 있는 업무 형태로 가면 그에 대한 수요를 맞출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혁신한다. 왜?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거를 감지 못하고 평상시 하는 것대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런 생각을 버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와 국민에 대한 공적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혁신을 해야 되는 거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이런 걸 가지고 계속 하게 되면은 거의 동일한 서비스만 예를 들면 제공이 되잖아. 근데 우리 주위나 요구사항이나 이런 거는 너무 많이 변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이제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 우리가 잘하면은 솔직히 혁신하기 필요가 없어. 적극 행정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근데 외부에서 봤을 때는 공무원 조직이 그에 따라가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실제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들은 무슨 생각을 먼저 해야 되냐.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우리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를 한번 되돌아봐야 되고, 우리가 혁신이나 적극행정을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당위성이나 목표의식이 일단 명확하게 먼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출발점이 돼야 되지. 그게 이제 출발점이 안 되면 우리가 아무리 그 혁신을 해라, 적극행정을 해라 해도 왜 하는지 모르고 하게 되면 뭔 의미가 있어요. 성과가 나오지 않지. 그러니까 우리가 혁신이나 적극행정을 하려면은 우선 그거에 대한 공무원 개개인이 명확한 의식이 있어요. 아,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구나. 예를 들면
일단 그게 전제가 돼야지 혁신이든 뭐 적극행정이든 이게 혁신이 뭐 조직 차원에서 밀고 나간다고 해서 혁신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개개인이 혁신에 이제 그 어벤져스가 돼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내가 볼 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우리 광주 본부세관 직원들도 우리가 혁신 뭐 적극적인 이야기 많이 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는 게 내 생각이고,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뭐 혁신 적극행정 이야기 할 때는 항상 그 전제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걸 이렇게 가지고 그게 임해야 된다는 것이 내 생각이고, 그 다음에 혁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이야기가 이루어져 왔잖아. 혁신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어. 근데 왜 우리가 혁신을 매년 계속 나오잖아, 혁신이. 근데 왜 혁신이 매년 나올까? 혁신을 잘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니야. 근데 왜 혁신을 못하게 되는 걸까? 왜? 내 생각에는 이 혁신을 굉장히 크게 생각한단 말이지. 새로운 걸 뭔가를 진짜 막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이 되니까 자기 본연의 업무 외에 또 다른 혁신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돼. 그러니까 그거를 그런 상태에서 무슨 혁신을 한다 하면은 굉장히 부담으로 느껴지고 자기가 혁신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몰라. 우리가 객관적인 지표로 혁신을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평가를 뭐 하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야. 내 생각에는 자기 자신을 우선 되돌아봐야 되고 자기 업무를 첫 번째로 정확하게 알아야 돼.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게 전제가 돼. 그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혁신하는 건 진짜 무의미해. 자기가 하는 일에서 혁신이 나오는 거지 다른 데에서 혁신이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정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전문가가 되면, 자기 하는 일에 전문가가 되면 이제 보이는 게 있지. 뭔가 잘못된 게 보이고 뭔가 잘해야 되겠다는 것이 보인단 말이야. 그거를 하는 것이 혁신이지. 내 생각에.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업무를 잘 알고 일하는 과정에서 좀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것을 고치고 더 나아질 수 있는 것을 찾아내 가는 것이 혁신이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 그러니까 우리 광주본부 세관 직원들은 혁신한 개념은 나름대로 다 가지고 있겠지만 내 생각에 공감이 되면 멀리 찾지 말고 자기 업무에서 하나씩 찾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혁신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 것 같아요. 자기가 업무를 잘 알면 다 보이게 돼 있어요. 뭔가를 해야 될 것이 보이게 돼 있단 말이죠. 그거를 찾아서 하는 것이 이제 혁신이고, 그렇게 찾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구체화해야 돼. 이제 찾았잖아. 그럼 찾으면 그냥 관두는가? 그렇지 않잖아. 그럼 찾으면은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구체화할 건가는 주의하고 이제 같이 이야기하면서 구체화하는 방법을 이제 찾아가는 것이 이제 성과로 나오는 거지. 이제 성과로 내가 생각할 때 이제 그게 혁신에 대한 내 생각이고, 적극행정은 어떻게 보면은 그 혁신의 한 부류라고 나는 생각이 돼. 이것도 혁신의 한 부류. 근데 왜 우리가 적극행정을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뭘 중시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거지. 우리가 규정이나 법령이나 이런 거는 공무원이 그거를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업무를 올바르게 집행하라는 이제 가이드라인이잖아. 어떻게 보면 법 같은 경우는 강제 규정이고, 내가 볼 때는 이제 그게 얽매이면 안 된다는 측면이 조금 강한 것 같아요. 적극행정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생겼을 경우에 이게 규정에만 맞게만 하는 것이 우리가 처음에 내가 이야기하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공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 봤을 때는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거지. 우리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제 규정이나 법령이 좀 얽매이지 말라는 거잖아. 예를 들면 적극행정이라는 것이 따지고 보면 공적 이익을 위해서 법이나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그 취지를 잘 살펴보고 그게 맞으면 약간의 규정이나 이런 걸 어기더라도 그걸 해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공무원이 이제 그 일을 대하는 이제 자세의 문제지. 단순히 우리가 법만 올바르게 집행하는 것만이 공무원이 한 역할이냐. 근데 이제 잘못하면 이제 법말이 이제 뒤바뀌는 게 되는 거지. 원래 우리가 공적 서비스를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나름 가이드라인에서 법 규정을 만들어놨는데 그 법 규정이 그 목적을 이루는 데 방해가 된다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면. 뭐 시대는 변하고 환경은 계속 변하고 있는데 법이나 규정이 그게 잘 따라가지 못하잖아. 법 개정을 하면 시일이 많이 걸리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민원이나 무슨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거는 사례상으로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봤을 때는 수용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예를 들면은 판단이 되더라도 규정 따위 못 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지. 그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적극 행정의 생각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해라. 이게 적극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이야기했지만 어떤 기준, 어떤 가치 판단으로 업무를 보냐가 제일 중요하지. 그게 우리가 국민을 더 나은 삶, 예를 들면 나은게 해주는 거, 국가 발전에 국가에 도움이 되는 거를 일을 한다는 그 자체에 우리가 어떤 큰 방점을 두고 법이나 규정을 보고 일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측면에서 내가 볼 때는 적극행위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 직원들이 일할 때도 또 적극행정에 대해서 이미 많은 자료가 가 있잖아요. 그 자료를 잘 보고 자기 업무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자세로 업무를 많이 해주고 임해줬으면 좋겠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세행정을 이끌어갈 든든한 후배들에게 격려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내기면 새내기고 뭐 이제 예를 들면 공무원 입문해서 어디까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려운 문제야.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가 처음에 공직에 들어갈 때 이제 지금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르잖아. 10년, 20년 전에 공직에 입문하는 사람들의 이제 생각하고 지금 이제 구급 시험 봐가지고 들어오는 사람하고 공직에 대한 생각이 같으면서도 조금 다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쨌든 공무원으로서 처음 들어왔을 때 마음가짐 이걸 좀 항상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내 이제 첫 번째 바람이죠.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첫 번째. 너무나 쉬운 얘기 같아도 여러분 이제 5년, 10년 지나면 이제 공무원이라는 걸 가끔 망각할 때가 있다고. 그래서 공무원으로서의 지켜야 될 것을 숙제 예를 들면 불만으로 느껴질 때가 있을 수가 있지. 왜? 공무원은 우리가 이제 공무원으로서의 제약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 제약을 어느 순간에 이제 그거를 이제 까먹는 경우가 생기지. 1년, 2년 지나다 보면 하나의 직장으로서만 생각하지 자기가 공무원으로서의 직장이라는 생각을 망각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냥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공무원 조직에 들어와서 공무원으로서 이런 생활을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면 자기가 처음 이제 공무원으로서 했을 때 마음가짐, 자기가 이제 공무원이라는 거, 또 관세청 직원이라는 거, 또 광주 본부세관의 직원, 또 무슨 과외직원, 세관의 직원이라는 거를 항상 생각하면서 생활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디를 가든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정확히 알고 잘하는 거. 이게 또 중요해. 내가 여러분들에게 해줄 두 번째는 이제 그거야. 내가 예를 들면은 어느 세관에 어느 담당하고 갔잖아요. 그럼 그 담당으로서 자기 업무를 정확히 아는 거. 이제 그게 첫 번째고. 조직 생활에서 자기 역할이 있어요. 일을 하면서도 과 내에서 이게 업무는 자기 당연히 잘 해야 되는 게 자기가 맡은 업무는. 근데 그 업무만 한다고 해서 이제 조직의 일원으로서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럼 그 조직 속에서 자기의 역할이 뭔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거기서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 어떤 사람은 뭐 그 인사하는 것이 뭐 예를 들면은 윗사람들 만나 같이 조직 생활을 하는데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그 인사하는 게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예를 들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예를 들면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냥 사무실 가서 자기 책상에 앉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닌가. 이게 이제 한 예를 들어서 한 거고, 예를 들면 뭐 관내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이 있잖아. 그러면은 자기 위치에서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잘 알아야 돼. 또 하나 예를 들면은 뭐 책상 옮기고 한다. 그럼 같이 옮기는 게 맞잖아. 예를 들면 내가 과장이라고 해서 내가 뭐 세관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한만 있는 것이 내 역할이냐? 그렇지 않잖아. 예를 들면 어떤 일을 하는데 이거는 옮겨야 되는 일이면 다 같이 옮겨야 되는 일. 예를 들면 그거를 잘 아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근데 그거는 자기가 이제 직장생활 하면서 보게 되는 거지. 그게. 그럼 업무만으로서의 그 직장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업무뿐만 아니라 그 외적인 것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이렇게 해나가고 그런 눈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자기가 담당자인데 배장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과장으로서 역할을 하면 안 되고. 그걸 굉장히 쉬운 게 아니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걸 잘하면 잘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무겁지나 힘들지나 뭐 좀 있을 수 있지만. 세 번째는 이제 즐거운 직장 생활을 해야 돼. 본인이 뭐 아무리 뭐 승진 많이 하고 뭐 성과 내고 해도 본인이 즐거운 마음으로 해서 이런 거를 같이 공유하면서 가진 직장 내에서 보람을 찾고 이렇게 즐겁게 생활하고 하는 게 중요하다. 이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은데 내 경험상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보이지. 다른 곳에서 즐거움을 우선 찾으려고 하지 말고 직장으로 오면은 직장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일단 해야 되지. 굉장히 쉬운 말이지? 쉬운 말 아니었어? 그러니까 이제 직장에서의 뭐 행복 바이러스를 주는 사람들 있잖아. 해피 바이러스 주는 사람. 그 사람은 굉장히 직장 생활에서 중요한 사람이지. 왜? 직장 분위기하고 이게 성과하고 많이 연결이 될 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의 보람이나 그 직장 출근하고 싶고 이런 것도 굉장히 그게 관련이 많이 되거든.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즐거운 직장, 즐거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게 되면 이게 확산이 된다고. 예를 들면 그러면은 최고의 직장이 내가 볼 때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활하는 후배들이 됐으면 좋겠고, 이게 정답일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면서 자기 나름의 어떤 가치관과 뭐 다 생기겠지만 내 말도 좀 참고를 해가지고 직장 생활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주니어 보드 활동이 곧 시작됩니다. 주니어 보드가 고민하고 토론했으면 하는 혁신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네, 그 주니어 보드 같은 경우 작년에 이제 산하세관 그 토론회에 가서 이제 신규 직원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꺼내서 굉장히 내가 공감이 되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작년에 이제 주니어 보드를 이제 구성을 했고 이제 올해 어떻게 보면 2년차 됐는데 1년차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실망스러운 게 있어요. 남순 씨 조금 실망스러워요. 이제 10몇 명으로 이제 시작했는데 그 직원만이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들고 이게 신규들이 그런 주니어 보드를 구성해서 운영하자 했을 경우에 굉장히 조금 근데 그 자율성도 많이 줬잖아. 여러분 스스로 어떤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자체 워크숍도 아주 충분히 지원해주겠다. 그런데 그 작년 같은 경우 보면 자기 업무가 바쁜 것도 있겠지만 여러 활동이 조금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들고 그 이제 올해는 어쨌든 2년 차니까 또 구성도 이제 확대해가지고 이제 하잖아. 20명 확대해서 하는데 좀 잘 운영이 됐으면 일단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주니어 보드를 그 당시에 내가 공감이 돼서 이렇게 좀 잘해보려는 것이 여러분들의 이제 시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낀 바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고 한 거를 좀 정리해서 우리한테 많이 전달해 주면 이제 우리 조직 운영이나 이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또 그게 신규 직원들에게 힘이 되는 게 될 거라 예를 들면 그런 생각에서 이제 어쨌든 이제 시작한 거 아닌가?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전환점이 됐으면 우선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지금 이제 20몇 명이 이제 구성돼서 이제 조만간에 이제 워크숍도 하게 되는데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이제 본인이 주니어 보드 구성원이라는 생각을 항상 생각을 하고 뭘 할 건가를 좀 모여서 잘 얘기해보고 또 그거를 전달해주고 뭐 이런 역할들을 좀 잘해가지고 활력소가 돼야 되지 이제 주니어 보드들이. 시니어 보드는 필요가 없어. 시니어 보드는 다 노땅이라 다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주니어 보드밖에 없어. 시니어 보드 없으니까 좀 잘해줬으면 좋겠고 어떤 걸 해줬으면 좋겠냐. 나는 우리 그 간부들 얘기할 때도 회의할 때도 항상 그 이야기를 하는데 1등 본부장관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본부장관이 매번 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 최고의 세관에 근무하는 최고의 직원이라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1등 정보세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내가 항상 이야기하거든. 근데 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1등 공무세관이 될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뭐 인력도 좋고 뭐 조직도 좋고 뭐 업무도 또 제한되고 인천하고 뭐 서울이나 부산 비교해가지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 근데 그런 차이 가지고 1등 공무세관 기준은 될 수가 없다는 게 내 생각이고 이게 많고 적고 인원이 많고 적고 조직이 많고 적고가 이게 1등 공무세관의 그 기준은 아니다. 우리가 하는 거를 찾아서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통과심사 조사 우리 다 기능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그 성과물이나 이런 거이 작을지라도 그 업무하는 형식이나 뭐 방법이나
또 노력도나 이게 다른 본부세관에 비교해서 베이지하고 비교해가지고 우월하게 나는 잘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게 잘하는 것이 1등 본부세관을 하는 길이다. 그래서 내가 저기 주니어부에게 요구하는 거는 우리가 1등 본부세관으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뭐를 해야 되는가 하는 거를 좀 잘 발췌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1등 본부세관을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뭐 이제 기준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라도 여러분 시각으로 봤을 때 아 이거는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거는 했으면 좋겠다. 1등 본부세관 가기 위해서 그런 걸 좀 많이 찾아서 줬으면 좋겠다 내 생각에.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또 열심히 일하면서 이제 본인의 눈에 봤을 경우에는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좀 잘못된 것 같기도 하다 하는 거를 이렇게 잘 좀 찾아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줬으면, 준단 말은 좀 이상하고 그거를 이번에 이제 어벤져스 혁신 이제 어벤져스뿐만 아니라 우리 주니어 보드들이 첫 번째로 한번 해야 될 일 해가지고 잘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다음에 혁신 보스를 지목해 주실 시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누구를 지목해야 될까. 지목 꼭 이게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목해도 되는데 꼭 그 회사 지목을 하니까. 우선 광양세관장님을 지목하고 싶어요. 광양세관장. 광양세관장님 다음 그 혁신 보스로 좀 지목하고 싶고, 이제 본청에서도 열심히 일하셨고 또 일하는 거나 이런 게 다 도움이 되고 하니까 여러분들 인터뷰를 하게 되면 좋은 말씀 많이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산하세관이 국세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가 이제 광양세관이잖아. 우리가 이제 광목대여 군제전 이렇게 나누니까 광양세관장님을 지목하고 가서 좀 좋은 이야기 듣고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김광호 광주본부 세관장님이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노에서 언어로